자, 그럼 여러분 1년에 대충 8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를 사랑하는 육지여자 여행 인플루언서 제주아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2022년 제가 여행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고 얻은 수익을 총 결산하고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하시려나? 주변에 여행 인플루언서를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여행 인플루언서 활동 수익을 좀 공개를 해드리면 결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새해에는 또 어떤 챌린지를 할까, 어떤 버킷리스트를 마련해 볼까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저의 수익 공개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지금 이제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게르신이 깨셔가지고 주무시는 동안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고구마를 엄마가 찌시는 바람에 냄새가 났는지 깨셨어요. 자, 그럼 바로 수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 해야 돼요. 저의 주 협찬을 받는 채널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총 86건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 받은 이 서비스 내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상품 또는 서비스, 숙박이라든지 체험 등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일까요? 총 649만 2천원 돈으로 환산했을 때 서비스의 가격을 제가 협찬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일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협찬 받고 껌껌이 하고 정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 원고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행 인플루언서 네이버 타이틀이 있어서 약간씩 원고료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 원고료가 이 서비스 앞에 협찬받은 거 이외로 101만원 101만원 원고료를 지불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 이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 여러분 광고 수익, 애드포스트라고 하죠.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1년 동안 얼마 들어왔는고 하니 107만, 제가 돈을 잘 못 세는군요. 107만 1630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토탈 852만 3630원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와! 이 외에 인스타그램 협찬도 한 10건 정도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제외를 한 액수고요. 인스타그램은 금전적인 대가를 아직은 받을 만큼 성장하지 못해서 인스타그램은 약간 취미 활동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년에 대충 8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네이버 기준으로 여행 인플루언서 순위가 높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 여행 카테고리는 엄청나게 피 튀기는 전장인데요. 거의 지금 3,000명? 3,000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이 넘어갑니다. 네, 이제 인친분들 보시면 상위 한 자릿수 %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말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여행 인플루언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뻔하고 다 예측이 가능한데요. 장점,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가 있다. 특히 여행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단점은 그 수준, 어느 정도의 수익화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현타가 오는 경우가
않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들고 지난 1년이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혼자 여행하는 여자, 제주를 사랑하는 육지 여자, 제주 아리 라고 컨셉을 잡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혼자 여행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제 성격 탓도 있었어요. 누가 옆에 있으면 저는 자꾸 챙기려고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 제가 뭐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변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부터 저는 챙기게 되더라고요. 어디 갈래? 이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내 일정 다 취소하고 이 사람 스케줄에 맞춰서 막 이동을 해야 하고 하니까 그게 뭐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구건 간에 함께 일로서 가는 여행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렇게 혼자 여행하는 여자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혼자 여행을 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조금 심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행지에 가서 밤이 되면 굉장히 외롭고 또 가서 막 힐링하면서 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취재를 간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서 뭐 길게 있다 보면 사람이 늘어지죠. 막 쉬고 싶고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 좀 들렀다 가고 싶고 먹고 가고 싶고 카페 가면 앉아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는 자제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게 어느 정도 착착착착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취재용 여행이.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가게 되었고요. 1박 2일 제주 한 건, 부산 한 건, 제주 한 건 아니면 뭐 다른 태안이나 약간 제 주력이 제주, 부산, 태안이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사이클로. 그리고 한 달에 2번만 가서 모든 걸 뽑아오는 방식으로 나중에는 좀 체계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여행을 가서 뭐 주말마다 가고 막 그러면 좋은데 사실 본업이 있거나 또 챙겨야 할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저는 사실 약간 후자에 속해요. 챙겨야 할 가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저를 약간 벤치마킹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을 초반에 잡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주말마다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 본업은 어떡하나. 이거를 근데 초반에는 내 스케줄에 맞게 잡기 위해서 조금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빠르면 뭐 2, 3개월,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6개월 정도 좀 시행착오를 겪고 주변 분들과 어떻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여행도 가시고 컨텐츠도 만드시고 하셔야 나중에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화가 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여행 인플루언서를 부업 또는 세컨드 잡 아니면은 뭐 전업도 괜찮고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그러드는 순간 방문자는 쭈두두둑 떨어지고 나중에 현타가 올 정도로 이것이 여행인가? 저도 이제 드디어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